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대답하실 건가요? 이 자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어있음의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그 용어 말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이걸 지금 자각이라고 개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각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자,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행위를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방법들의 목적이고 더 큰 상위 카테고리고, 그 상위 카테고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경제활동의 방법 그 무엇인가를 배워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배우고 있었는데 자각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경제활동 방법 이것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경제활동의 방법으로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을 잊어버려서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자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수행자인가? 나는 수행자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행자입니까? 그러면 이 수행자인가 아닌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자각할 수 있는가? 그냥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수행자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다고 수행자일까요? 아니에요. 네라고 대답한다고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희망한다고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자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행자로서 자신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국 불교에서 수행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경계,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죠. 불교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름을 봐보세요. 불교 수행. 그러면 그 수행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수행을 정말 간편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부처님께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탐진치가 적어지고 사라지고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한글로 표현할 때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무탐, 무진, 무치를 익히는 것이에요. 무탐, 무진, 무치를 익히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목적이 돈 버는 것처럼 수행은 탐진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하고 헷갈리냐면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방법이 헷갈리듯이 수행과 수행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법 그 자체가 수행인 줄 압니다. 수행과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를 잘 구분하는 예가 그런 예예요. 어떤 예냐면 옛날에 유명한 선사가 이제 요즘에는 산중에 살아도 겨울에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택배는 안 올라와도 산중에 살아도. 근데 예전에는 산중에 살면은 쌀 떨어져서 굶어 죽기도 하고 오세암 그 영화 봐보세요. 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땔감 떨어지면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산중에서 수행을 하는데 땔감이 떨어진 거예요. 비구들이 수행을 하는데. 근데 젊은 비구들이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절의 제일 노스님이 갑자기 저기 부처님 좀 모시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모시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도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쏘시개로 썼대요. 그러니까 젊은 비구들이 아니 어떻게 부처님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태우느냐고. 불상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상을 존중하는 것, 이것도 수행법이죠. 이 수행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그 선사의 행위가 신성모독일 것이라. 신성모독.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신성모독. 그런데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도 부처님이지만 태어나 있는 저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불살라서 저 부처님을 살릴 수 있고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 무조건 불상을 태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의 일들도 많이 있죠. 스님들이 본인의 육신을 그 무슨 공양이라 그래요? 연비 해가지고 소신 공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의 몸을 태워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무엇인가 자신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고 매몰되는 순간 탐진치를 줄이려고 하는 수행이 탐진치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인데 경제활동을 하려고 방법을 했는데 돈은 점점 없어져. 많이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아예 못 버는 경우도 많아요. 돈을 그냥 계속 쓰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수행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는
수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도 불자에게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무탐, 무진, 무치를 익히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어떤 수행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행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어떤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목적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어떤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행자라고 한다. 수행자는 머리를 깎았느냐 깎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출가자냐 재가자냐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수행자는 승복을 입었느냐 사복을 입었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패션 구분하는 거고요. 패션. 수행자는 산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빈부격차인가? 요즘 같으면? 그런 엉터리 기준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자신들만의 이상한 기준들을 자꾸 세워요.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견해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명확하게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왜 그거를 배우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 불교가 힘이 약한 거라.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싸우기만 하니까. 싸워도 서로 합의된 기준이 있으면 화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냥. 수행은 무탐, 무진, 무치를 연습하는 것. 수행자는 이 목적과 자신의 주 수행 방법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자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도반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아들, 딸 잘 크냐?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는 도반들끼리 안 만나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반들끼리 만났으면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어떤 수행법에 배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수행자로서 자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서로 그렇게 절차탁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수행자가 만나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수행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맞는 것이겠죠. 물론 맨날 만나면 어떻게 맨날 또 수행에 대한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은 할 얘기가 많이 없으니까 결국 입만 닫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도반으로서, 수행자로서 도반으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관계로도 또 형성이 되니까 다른 주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도반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서 수행자로서의 자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진짜 수행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있는지, 자기 자신만의 단 하나의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혼념해주고 부촉해줄 필요가 있다. 한번 스스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